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절한 회계 선생님 회원장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거래 자료의 입력 내용에 대해서 배워보실 건데요. 거래 자료의 입력 내용은 첫 번째로 일반 전표 입력, 그리고 두 번째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일반 전표 입력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된 내용들의 오류 수정 문제,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파트부터는 부가가치세 관련된 이론을 알아야 실무를 연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는 일반 전표 입력하는 부분만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전산회계 2급에서 회계상 거래가 나타나고 해당하는 거래를 입력하는 메뉴를 일반 전표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라고 배웠었죠. 입력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전산회계 1급에서 입력하실 때 조금 더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들 체크하고 갈게요. 우리 교재에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입력 시 유의사항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로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계정 과목들 하고 채권과 채무 계정 과목들이 쭉 나와 있죠. 여기에서는 전산회계 2급과 동일하게 해당하는 채권과 채무 계정 과목들에 대해서는 모두 계정 과목들을 코드 번호로 다 입력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이 부분이 전산회계 2급과 다른 부분인데 비용 계정 과목을 입력할 때 500, 600, 700, 800번대 이렇게 다양한 코드 번호가 있었었죠. 우리 전산회계 1급은 법인 제조기업을 기준으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전산회계 2급에서는 무조건 800번대 입력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1급에서는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사용된 비용을 500번대와 800번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주셔야 하는데 공장 또는 제조, 생산 부문에서 사용된 비용은 제조 원가, 즉 코드 번호로는 500번대 비용 계정 과목 코드를 사용해 주셔야 하고 본사, 관리팀, 영업부 등 이렇게 완성된 제품 등의 판매와 관리에 사용된 돈은 판매비와 관리비, 즉 코드 번호로는 800번대 코드로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복리후생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쓸 때 제조부서인지 관리부서인지 구분을 하셔서 500번대를 쓸 건지 800번대를 쓸 건지 이렇게 구분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죠. 이 부분만 달라진 부분이니 꼭 기억해 주시고 바로 입력하는 문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회사 코드는 8810 진진상사 주식회사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론을 배우면서 배운 내용들 분개를 실무로 다 연습을 해볼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사례별로 입력하는 문제 조금만 풀어볼게요. 첫 번째,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로 여기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클릭해서 들어가 주신 다음 이 메뉴에 들어오셔서 가장 첫 번째로 입력하는 건 날짜였었죠. 여기 날짜 부분은 이렇게 월과 일자로 입력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말풍선 모양을 누르면 이렇게 달력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 변경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월자별로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몇 월 며칠에 거래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월과 일로 이렇게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문제에서 1월 10일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여기에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서 숫자를 선택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날짜를 1, 자 이렇게 한 글자 날짜라면 엔터를 누르면 다음 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0, 10 이렇게 누르면 1월 10일자의 날짜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분개 한번 해볼게요. 상품을 100만 원에 현금으로 구입하다. 그럼 분개 입력할 때는 차변의 상품, 자산 증가, 100만 원, 그리고 대변의 현금 100만 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입력한다고 하면 구분란에는 출금, 입금, 차변, 대변, 결산, 차변, 결산, 대변 이렇게 1, 2, 3, 4, 5, 6번 숫자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상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차변에 입력할 거다. 그러면 3번이라고 하는 숫자를 눌러주시고 계정 과목을 검색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상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이렇게 두 글자 정도 쳐서 엔터를 누르게 되면 해당하는 키워드가 딱 맞는 계정 과목이 있으면 이렇게 입력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해당하는 키워드를 포함한 검색창이 뜨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F2번을 누르면 계정 코드 도움이라고 하는 검색창이 뜨면서 여기에서 상품 이렇게 검색을 해서 엔터 눌러서 입력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둘 중 편한 걸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거래처, 이 계정 과목에 대한 거래처를 입력해야 하는데 거래처를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계정 과목이 아니면 입력을 하지 않으셔도 시험에서는 정답 처리가 된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시고 적요란도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입력을 안 하고 빈칸으로 놔두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넘어갈 때는 이렇게 엔터를 눌러서 넘어가는 방법도 있고 키보드 오른쪽 방향키를 눌러서 넘어가는 방법도 있는데 오른쪽을 눌러서 넘어가는 방법을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넘어가서 구분란이 차변이면 차변 칸에 금액을 입력할 수 있는데 지금 100만 원이죠. 그럼 100만 원을 입력할 때는 1, 000000 이렇게 입력하는 방법도 있지만 숫자 키패드의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 키를 한번 누르면 공이 3개가 한꺼번에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한 번 더 누르면 3개가 한꺼번에 입력이 되죠. 이 기능을 잘 활용해서 빠르게 숫자를 입력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입력했다면 엔터를 눌러주고, 마찬가지로 대변을 입력할 때는 숫자 4번을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F2번 누르고 현금 엔터, 계정 과목을 입력하게 되면 대변의 금액은 차변에 있던 금액만큼 이렇게 자동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 금액이 다른 금액이라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이 금액을 수정을 해주실 수도 있겠죠. 이와 같이 차변의 상품, 대변의 현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이 입력이 되었는데, 대변의 현금만 온 거래를 출금 거래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출금 거래를 입력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기 밑에 입력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코드, 구분란에 코드가 1번 출금이라고 하는 코드를 쓰면 되는데요. 자, 숫자 1번 누르고 1번 출금이라고 하는 코드는 대변에 현금이 온 거래를 입력할 때 쓰는 코드이기 때문에 차변에 있는 계정 과목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즉 여기에 상품 이렇게 입력하고 오른쪽으로 가서 10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대변에 자동으로 현금이라고 이렇게 입력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차변의 상품, 대변의 현금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고, 출금 코드로 상품이라고 입력하셔도 모두 정답으로 처리가 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앞쪽에 번호를 보시면 이렇게 2번, 2번으로 같이 묶여 있는 게 하나의 분계라는 뜻이고, 3번 이거는 2번과 다른 하나의 분계인 거죠. 분계를 삭제를 하는 방법은 앞에 있는 네모를 클릭해 체크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고, 위쪽에 있는 삭제 버튼을 눌러서 데이터를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한 데이터를 삭제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오면 예 버튼을 눌러주시면 해당 분계가 이렇게 삭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한번 입력해 볼게요. 날짜 1월 10일. 지금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날짜를 바꿀 때 여기 있는 날짜를 클릭해 주셔도 되지만 키보드의 왼쪽 맨 위에 있는 ESC 버튼 한번 눌러 볼게요. 이렇게 누르게 되면 날짜 칸으로 자동으로 커서가 이동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월자를 바꾸려고 하면 왼쪽 키보드로 이렇게 눌러서 월로 이동할 수 있고, 만약에 일만 바꿀 거라고 하면 다시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숫자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숫자를 11일이니까 11 이렇게 누르면 1월 11일로 이동했죠. 자, 그러면 분계 한번 해볼게요. 상품을 150만 원에 모두 현금으로 판매했다라고 이야기하니 상품 판매하면 대변에 상품 매출 150만 원 이렇게 적을 수 있겠고, 차변에는 현금 받았으니 차변의 현금 이렇게 분계할 수 있겠죠. 해당하는 분계를 입력하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구분란에 차변 먼저 입력해 볼게요. 숫자 차변 3번 입력하고 현금 엔터,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150만 원 1500 플러스, 그리고 숫자 4번 눌러서 대변의 상품, 자 여기서 주의하실 게 상품 매출을 검색하려고 상품을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상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이 있기 때문에 검색창이 뜨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상품 매 엔터 이렇게 매까지 쳐서 엔터를 눌러 주셔야 이렇게 검색창이 뜨고, 또는 처음부터 F2번을 누르고 여기에서 상품 매출 이렇게 검색을 해주셔도 되겠죠. 엔터 누른 다음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 추가로 차변에 현금만 오는 거래를 우리는 회계에서 입금 거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빈칸 클릭하고 여기에서 숫자 2번 입금이라는 코드를 사용해서 입력해 볼게요. 2번 입금, 그리고 입금은 무조건 차변의 현금이니 대변에 있는 계정 과목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대변에 상품 매출 이렇게 검색해 주시면 되고,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15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차변에 현금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시험에서는 위와 같이 차변 대변으로 분계를 입력하건 그리고 입금 코드로 입력하건 모두 정답으로 처리가 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배웠던 삭제하는 방법 다시 한번 활용해 볼게요. 맨 앞쪽에 있는 네모 클릭해서 체크 모양으로 만들어주고, 위쪽에 있는 삭제 버튼 눌러서 예 눌러주시면 해당하는 줄의 데이터가 이렇게 삭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번 1월 10일. 자, 날짜 바꿀 때 어떻게 한다? ESC 누르고 여기서 날짜 숫자 1, 2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된다. 분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나 컴퓨터에서 상품 50만 원을 판매하고 대금 중 10만 원이 현금으로 받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자, 상품을 판매했으니 대변에 수익 발생으로 상품 매출 이렇게 50만 원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차변에 현금으로 받았으니 차변의 현금 금액은 10만 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나머지는 외상으로 받았는데 상품을 판매하고 외상으로 받으면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은 거래처를 반드시 입력해줘야 하는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다나 컴퓨터
이렇게 거래처까지 입력해줘야 한다라고 간략하게 분계를 적어 놓은 다음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분계에서는 차변의 현금만 온 것도 아니고 대변의 현금만 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차변과 대변의 코드로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숫자 3번 누르고 차변의 현금 엔터,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금액 10만원, 그리고 차변 3번 또 눌러주고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인데 거래처 입력할 때도 반드시 F2번 누르고 검색하시거나 또는 다나 이렇게 코드 입력하시고 다나 컴퓨터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금액 40만원, 그리고 대변에는 상품 매출 이렇게 50만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반 전표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산회계 2급에서 배웠던 내용들이지만 주의하셔야 할 사항 몇 가지 체크해보고 실제로 입력하면서 연습해봤는데요. 이 다음에 있는 두 번째 메인 매출 전표 입력과 입력자료 오류 수정은 부가가치세 내용을 배우고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반 전표 입력은 이론을 배우면서도 계속해서 실무 같이 연습해 주셔야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안녕.